엑셀 1강 실습을 시작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바탕화면에서 여는 거, 시작 버튼으로 하는 거, 돋보기. 정확하게는 검색이죠. 그런데 제가 돋보기 모양이라서 여러분들이 더 직관적으로 느낄 것 같아서 돋보기라고 썼습니다. 실제는 검색이죠. 검색이죠. 자, 그리고 저는 저랑 수업 받아보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 작업 표시들을 엄청 고정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할 때 바탕화면으로 다시 가고 그것도 귀찮거든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숙제가 하나 나갑니다. 나의 엑셀 버전 알아오기. 자, 요거 하고요. 그럼 하나 더 수업이 있겠죠. 뭘까요? 실습. 자, 실습은 당연히 데이터를 입력해 보는 거, 그리고 수정해 보는 거. 자, 그리고 특수문자 있죠? 특수문자 입력. 자, 요거 정말 기초거든요. 아, 한자 입력도 하나 하는구나. 자, 특수문자 말고 또 뭐가 한자 입력. 그리고 이거는 저희 시트 만들기와 시트 이름 바꾸기 이렇게 이것들을 할 겁니다. 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자, 엑셀을 그럼 처음으로 가볼게요. 저는 바탕화면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런데 물론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있어요. X자가 붙은 이 초록색의 요 버튼, 요거 보이시죠? 요런 게 있어요. 있으면 그걸 클릭하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면 딱 들어가지겠죠, 프로그램이. 그런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컴퓨터에 있나 없나 찾아볼 때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요거 이 시작 버튼. 이거 시작 버튼인데 키보드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자, 키보드를 잠깐 열어볼게요. 제가 키보드에 이 윈도우 창 4개 있는 거 생긴 거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 버튼이 열려요. 이걸 제가 클릭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저는 윈도우 1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커서가 깜빡이잖아요. 잠깐만요. 왜 제가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막 얘가 켜지고 그러지? 잠깐만요. 여기 깜빡이잖아요. 깜빡하는 게 이게 커서예요. 커서인데 여기서 이 X, 그러니까 한글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한글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엑셀 그러면 엑셀이 지금 요렇게 나오지가 않고 파일 열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일이 있을 경우 파일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거 말고 자, 한글로 치셔야 돼. EXCEL 이렇게 치셔야 돼요. 그러면 앱이라는 표현이 붙어요. 자, 앱이라는 표현이 붙고 이거를 열기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쳐도 이게 안 나온다. 앱이라는 표현과 열기가 안 나오고 인터넷에서 뭔가 끌어온 것 같아. 그러면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계시고 또 한 번, 또 다른 방법. 자,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클릭하셔서 엑셀이니까 자, 보세요. 엑셀이면 2로 시작하니까 이제 2에 제가 가볼게요. 2에 엑셀이 있어요. 그런데 없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MS 오피스니까 M으로 들어가서 M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해갖고 요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윈도우 11이라면 클릭하시고 여기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아니 자세히 버튼이 아니다. 여기 이거 보이시죠? 지금 죄송해요. 요거 보이시죠? 요게 더보기처럼 이게 첫 장이라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장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시기도 합니다. 이건 고정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 고정 안 된 것들은 모든 앱을 열어서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 방법. 제가 돋보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걸 누르시고 자, 엑셀이라고 타이핑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대문자 안 치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자, 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저는 작업 표시줄에 해놨죠.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잠깐 얘네들을 닫아볼게요. 닫고 저장 안 하고 닫고요. 자, 여기 있는 엑셀을 저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저는 마우스 포인터를 요 아래쪽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대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작업 표시줄에 저는
어떻게 돼 있죠? 제거라고 뜨죠. 자, 한번 제거해 볼게요. 여러분이랑 똑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것 같으니까. 저도 지금 현재 엑셀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서 EXCEL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제가 열 거예요. 어떤 걸 눌러서 열죠? 이 열기를 눌러서 열 겁니다. 자, 보세요. EXCEL. 자, 열기. 2만 해도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저는 자, 이 엑셀 있는 대로 가요.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고 이거 보이시죠? 이 핀을 꽂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 놓으면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있는 것들은 자, 바탕화면은 더블 클릭하고 들어오잖아요. 위에는 그냥 클릭만 해도 들어와요. 더 편리하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축소창이 돼 있으니까 크기로 바꿀게요. 자, 들어오시면 여기 첫 화면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버전이 다르면. 그런데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새 통합 문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셨을까요?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화면 구성을 배웠잖아요. 자, 여기 가끔 빠른 설정자 여기가 가끔 요 밑에 자, 어디에 있냐면 요쯤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가들일수록 빠른 실행창에 요거 말고도 기본으로 본인들이 더 막 추가해 갖고 뭘 해 놓으시더라고요. 해 놓으셔서 여기 있어요. 그 작업을 정말 많이 하는 이제 회사에서 생활하는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이걸 전문으로 쓰는 분은 내가 정말 자주 쓰는 건 여기다 아예 꺼내 놓는 거예요. 아이콘들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장하려고 저장키가 이거잖아요.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여기쯤에 봐 보시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파일 탭 죄송해요. 홈 탭, 자, 삽입 탭 그러면 여기 리본이 바뀌는 거를 잘 보셔.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 삽입 아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삽입 탭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리본 메뉴가.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이렇게 있으시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셀의 주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름 상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셀이 그럼 뭐예요? 셀이? 자, 이게 셀이겠죠. 이게 셀입니다. 얘가 여기 와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셀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행은 뭐죠? 행은 이거예요. 저는 행이 가로인데 맨날 혼자 세로라고 그래요. 영상 찍어 놓은 거 나중에 보면 나 행이 가로인데 맨날 왜냐면 세로로 보이거든 내 눈에. 제가 좌우를 그렇게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오른손 왼손 헷갈리는 것처럼 세로 가로라는 말을 맨날 헷갈려요. 이건 행이고 자 열은 뭐예요? ABCD로 되어 있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세로는 얘가 세로예요. 그런데 제가 맨날 헷갈리는 거죠. 어쨌든 셀의 주소는 항상 열이 그러니까 이 문자가 먼저 붙고 그러니까 행이 뒤에 붙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 시트가 있다는 거. 이제 이거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되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오늘 다 알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뭘 나눠드렸죠? 나눠드린 거 생각나실까요? 제가 이런 프린트물을 드렸어요. 그죠? 자, 제가 드리면서 행과 열을 지켜서 셀의 주소를 지켜서 타이핑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라소 A1에 그리스 아테네 이걸 타이핑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물론 이렇게 잘 타이핑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A의 원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다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나라 수도 타이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엔터하면 엑셀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탭키를 누르면 잠깐만요. 탭키 보여드릴게요. 이게 탭키거든요.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요. 자, 옆으로 가죠. 어느 쪽으로? 오른쪽 옆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라 수도인데 제가 나라
수도를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안 띄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가서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수식 입력줄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 가지고 사이칸 한 칸 띄는 방법. 자, 다른 방법은 얘 지금 이 클릭한 이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지죠. 여기서 띄는 방법. 한 가지 더. 자, 요거를 더블 클릭이 저는 어려운 분이 많잖아요. 제 수업하시는 분들은 손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으셔서 그게 어려우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클릭하신 다음에 F2키를 누르면 이렇게 셀 안으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뭐 수도들 한다고 쳐봐요. 이렇게 타이핑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축키 준 것 중에서 F2키의 설명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타이핑 하시는 거 수업 안 오셨다면 이거 보시고 하시고요. 많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혹시 몰라서 제 영상 밑에 다운로드를 아니다. 제가 영상 밑에 JPG로 제가 드릴게요. 프린터물 드리는 것처럼 드릴게요. 그럼 그거 보고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숙제를 안 해오시면 다음 수업할 때 힘들어요. 막 겁을 팍팍 줘서 안 나오시는 거 아니야? 제가 시험 본다 그러면 안 나오시기도 하거든.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제가 뭐를 했었냐면 천만 영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무슨 수업을 여기까지 타이핑 치고 한 가지 더 했어요. 이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제 한꺼번에 선택을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개 셀 이상을 선택할 때, 자, 첫 번째 이걸 누르고요. 그리스를 누르고 시프트 키는 어떤 거냐면 이게 시프트 키거든요. 시프트 키를 누르고 제가 오타와를 눌러 볼게요. 시프트 키를 먼저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먼저 선택한 다음에 시프트 키를 누르고 오타와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시프트 키를 누르고 첫 번째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전체가 다 범위로 설정돼요. 그런데 자, 컨트롤 키는 또 달라요. 자, 이빨 빠진 것처럼 이걸 이빨 빠진 것처럼 중간 있는 거를 선택할 때 그걸 컴퓨터 용어로 비연속이라 그래요. 자, 그리스. 자, 그리스 먼저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컨트롤 키는 누르고 있어야 돼요. 떼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그리스 전이 아니에요. 자, 오타와, 필리핀 어때요? 세 개가 선택되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죠. 비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는 그렇게 달라요. 시프트 키는 연속해서 할 때. 자, 제가 시프트 키를 터키해서 마닐라를 터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고 마닐라 선택하면 이렇게 연속성이 있죠. 그런데 컨트롤 키. 근데 선생님 이런 걸 왜 배워요? 이걸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기초분들이 윈도우 탐색기 쓰는 걸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아직도 내 USB에 옮기거나 탐색기만 잘해도 기초를 아시는 거예요. 탐색기도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컨트롤과 시프트를 배워놓으시면 쉽죠. 거기서 F2키는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작업을 하면 여러분 Shift 1이라고 뜰 겁니다. 그쵸? 만약에 들어와서 나라 제가 새로 가서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요. 자, 파일에 새 통합 문서 시작할게요. 제가 여기서 나라 그리고 수도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핑을 쳤다고 할게요. 뭐 그리스 앉아 타이핑을 다 쳤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이 시프트 보이시나요? 시프트 1이라고 보이시죠? 저거 이름을 그러니까 물론 한 개밖에 없어요, 시트가.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한 개 이상이라면 이름을 꼭 바꿔주시는 거. 그러니까 문서도 한 개 이상이라면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바꾸지 않잖아요. 나중에 통합문서 1, 통합문서 2, 통합문서 3 기억이 안 나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은 오른쪽을 말하는 겁니다. 우클릭 이름 바꾸기 보이실까요? 자, 이름 바꾸기 그랬더니 이렇게 블럭이 잡혔죠. 이건 덮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블럭 잡힌 상태에서 제가 사랑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엔터를 안 치시면 계속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엔터를 치세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드린 거 첫 번째 거 했죠. 그러면 두 번째 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천만 영화. 그러면 뭐를 누르면 된다? 이 더하기를 눌러요. 됐죠? 자, 그러면 얘한테는 제가 뭐를 할 거예요? 자, 마우스 우클릭 안 하고도 방법이 있죠. 더블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클릭 하시고 뭐라고 한다고요? 자, 천만영화. 그리고 엔터. 자, 다시 한번 또 할게요. 자, 이렇게 클릭이 돼 있어요. 클릭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 잠깐만요. 화면을 잠깐 갔다 올게요. 자, 천만 영화를 이렇게 타이핑 하시는 거예요. 타이핑 하시는 거고 여행 동호회도 타이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숫자와 문자를 섞어서 타이핑 치시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위치가 중요하죠. 한 칸 띄어야 되는데 바로 붙여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셀에 주소를 박으시면서 AS3에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도 그걸 보고 제가 나눠드린 거 책이 아직 안 왔거든요. 책을 갑자기 많이 시키니까 오지를 않아가지고 책이 없어서 제가 이번엔 프린터물로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A1에서 안 했죠. B2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요렇게. 자, 요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글을 배우신 분들은 Ctrl F10을 누를 거예요. 문자표가 그럼 뜨거든요. 엑셀은 한글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엑셀은 아니죠. 그래서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더 쉬운지는 하시면서 이제 다른 방법을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B2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타이핑 치고 나중에 삽입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냥 바로 하겠죠. 그러면 자, 우리 키보드에서 미음자 보이실까요? 여기 미음자를 클릭하고 한자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랑 조금 화면이 달려도 이해하시고 하세요. 자, 미음자를 눌렀어요. 이렇게 미음자가 눌러져 있어요. 이렇게 블럭 잡혀서 이때 한자 키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여기 끝에가 꺽쇠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저처럼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꺽쇠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꺽쇠가 나올 겁니다. 자, 그걸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려요. 여러 개의 목록들이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 쟤랑 똑같은 거 있는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있나요? 저는 첫 번째는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요? 잠깐만요. 스크롤 바로. 여러분한테는 저랑 버전이 달라서 아마 여러분은 바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잠깐만요. 요거 보이시죠? 요걸로 제가 지금 눌렀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음의 한자키. 그런데 가끔 미음하고 한자키 했는데 안 돼요 하시는 분은 미음을 하시고, 잠깐만요. 미음을 하시고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르셔야 되는데 블럭을 해제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럭이 지금은 해제됐죠. 그리고 한자키를 누르면 안 나와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미음을 누르자마자 다른 거 사이뛰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자키가 안 눌러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저도 할게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펼칠게요. 그런 다음에 요 첫 장이 없으면 여러분은 있을 거예요. 버전이 달라서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요 화살표를 누르면 두 번째 장으로 여기로 넘어가지잖아요. 그러면 요거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특수문자는 그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이제 삽입에 기호에 가서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성별 읽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성별 이렇게 타이핑을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블럭이 잡혀서 커서가 깜빡일 때 제가 요거는 좀 전에 특수문자하고 조금 달라요. 자, 요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르면 딱 한 글자만 나옵니다. 한 글자만.
그러니까 블럭이 잡혀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별, 요렇게 돼 있다면, 자, 이동키나 스페이스바를 자, 보세요. 이동키 된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클릭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뒤에다가. 자, 클릭을 한 번 더 하고 한자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한자가 떠요. 그러면 해당 한자를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아마 요게 선택돼 있을 거예요.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성별 중에서 한자가 2개가 있잖아요. 저도 한자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아니 강사는 말이야 디자인도 몰라, 엑셀도 엄청 뛰어난 게 아니야, 한자도 잘 몰라, 영어도 잘 몰라,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은데 강사를 해? 그래갖고 제가 엄청 웃었는데 웃으시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한자 보이시죠? 그런데 저는 지금 요 가로돼 있는 요 한글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자, 이거예요. 한자는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변환, 요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 성별하고 지역이 글씨가 있다 보니까 지역을 여기다 타이핑 하셔야 되는데, 자, 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비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셀에 가니까 지역이라는 글씨가 없죠. 왜 그럴까요? 여기 안에다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거 블럭 잡아서 오려가지고, 오리기는 이 그림 누르면 됩니다. 오려가지고 이걸 붙여놨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또 가르쳐 드린 게 뭐죠? 얘하고 얘가 너무 붙었잖아요. 그럴 때는 마우스 포인터 잘 보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요거일 때, 요 마우스 포인터일 때 더블 클릭하면 사이가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출생 연도도 지금 얘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1967년 띄고 05월 02를 이렇게 타이핑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타이핑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기는 연도만 치시고요. 연도만 치시고, 여기는, 자, 제가 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연도만 치시고, 자, 보시면, 우리가 엑셀에서는, 정렬을 안 해도 무조건 기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보세요. 문자는 무조건 왼쪽 정렬이에요. 이렇게. 문자는 무슨 정렬이라고요? 왼쪽 정렬. 다 왼쪽 정렬. 그런데 이 숫자 보이시죠? 이 숫자는 뭐예요? 오른쪽 정렬. 그런데 선생님, 얘도 숫자인데 왜 오른쪽? 숫자와 문자가 섞였기 때문에 얘는 숫자를 안 보고 얘는 문자처럼 무슨 정렬? 왼쪽 정렬인 겁니다. 이 차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얘는 2줄 됐죠? 얘는 2줄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제가 가입 썼어요. 그런 다음에, 자, 가입하신 다음에 Alt 키와 엔터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그 셀 안에서 줄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쓰이기도 하니까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좋은데, 잠깐만요. Alt 키와 우리 엔터 키를 누르는 겁니다. 자, Alt 키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한 줄 내려가요. 날짜. 그러고 나서 대부분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엔터 꼭 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여기 기억나시죠? 요거까지 하시고, 자, 한마음 분녀회. 자, 생년월일은 생년월일이라고 타이핑을 하신 다음에 한자로 바꾸기 하시면 되겠죠? 이거. 그럼 얘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어디 있다 그랬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고, 자, 여기에 없으면 여기 여러분 이게 아니고 꺽쇠 2개가 겹쳐 있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펼침 그걸로. 자,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똑같은 거를. 자, 저는 찾았나? 여기 찾았네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알려드려야 될 게 있나? 그리고 이거구나. 이거는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자세히 보이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컴퓨터죠. 컴퓨터 수강생 모집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보세요. 얘를 클릭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수강생 모집을 먼저 타이핑 칠게요. 이렇게 수강생
오지 이렇게 타이핑 쳤어요. 이제 타이핑을 원래 먼저 치고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요 앞에 와서 클릭하거나 이걸 더블 클릭해서 수 앞으로 가겠죠. 가서 자 보세요. 여기 삽입 탭이에요. 삽입 탭. 무슨 탭? 삽입 탭. 삽입 탭 클릭하시고 여기 끝에 기호 보이실까요? 기호. 자, 기호 클릭하시고 맑은 고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는 글꼴이에요. 여기는 맑은 고딕 아니고 여러분은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꺽쇠 팔침달추 누르셔서 이 바를 하셔도 되고 여기서 그냥 마우스에 바퀴 박힌 것처럼 보이는 걸 휠이라고 하는 휠로 막 쭉 내리세요. 끝까지. 왜냐면 얘가 윙딩스는 W잖아요. Z 바로 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리면 윙딩스가 2, 3가 있어요. 1은 1이라고 안 붙여놨어요. 1이에요, 사실은. 윙딩스라고 돼 있는 걸 클릭하세요. 클릭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컴퓨터가 어디 있지? 요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신 다음에 요 밑에서 삽입을 누르시는 거예요. 삽입을 한번 누를 때마다 한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하세요. 그럼 막 10개씩 넣어놓는 경우도 있으세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겠으니까. 자, 10개씩 누르고, 자, 눌렀어요? 그럼 얘가 안 닫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닫아지는 거야. 닫아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안 닫고 계속 삽입을 누르셔서 막 10개씩 만드시기도 합니다. 10개씩 만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특수기호 할 때 미음 하나 누르고, 누르고, 한자키 누르세요 그랬더니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는 게 습관이 되셔서 미음을 계속 누르고 계시면서 한자키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쳐지면서 한자키를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 미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땐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린트물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요거. 다음 시간에 수업하기 전에 요것들이 다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총 몇 개의 시트? 수강생 모집 시트, 한마음 아파트까지만 하셔도 되고, 한마음까지만 하셔도 돼요. 한마음 아파트 분여에, 그러니까 뭐를? 시트 이름을, 여기 시트 이름을 저처럼 한마음 아파트 분여회 명단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한마음만 하셔도 된다고. 여행 도용호의 이 4가지는 숙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드렸어요. 더 드린 건, 자, 두 번째, 연습, 그러니까 그거는 파일 이름을 이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할 때 무슨 키? 이거. 그런데 우리 단축키였죠. 컨트롤, 세이브에 S를 눌러도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자, 이걸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다른 이름을, 요게 뜨실 거예요. 그러면 내 PC에, 이 PC에서를 누르세요. 그러면 만약에 윈도우 7을 쓰고 있다면 뭐가 나오냐면 컴퓨터가 나올 거예요. 밑에 쭉 내리시면 컴퓨터라고 나오고요. 윈도우 7이 아니고 10부터는 내 PC라고 나옵니다. 내 PC를 누르시고 뭐 C든 D든 본인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뭐 D 드라이브에 뭐 내 이름에 그렇다고 칠게요. 내 이름에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엑셀 1강 그리고 저는 대부분 날짜를 쓰죠. 뭐 10월 며칠 뭐 이렇게 날짜를 쓰죠. 똑같은 1강이라도 나중에 mell려서 날짜 쓰는 거 엄청 좋아해서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저장을 눌렀어요. 그런데 내 USB에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물론 탐색기 가서 다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완전 저장을 완벽하게 했다면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런 다음에 이 PC에 누를게요. 그리고 여기를 스크롤해서 내 PC를 찾으시는데 여러분은 윈도우 7이라면 컴퓨터로 뜹니다. 컴퓨터를 누르면 USB를 제가 지금 넣어놓지를 않아서 근데 USB가 떠요. 그럼 그거 클릭하시고 파일 이름은 원래 기존 해둔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자, 수업이 제가 여기까지 한 거 맞겠죠? 수업할 때 제가 바로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제 컴퓨터가 2가지를 다 할 정도의 용량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숙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숙제 이건 진짜 꼭 해오셨으면 좋겠어.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뭐였냐면 엑셀에서 내 엑셀 버전 이제 엑셀 프로그램 찾는 거는 설명을 했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내가 PC에 갖고 있는 내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엑셀의 버전을 알아오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쉬운 거니까 꼭 이거 숙제 해 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대부분 메모해 놓으면 안 가져오세요. 이제 그 뭐야 카톡 단톡방에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디다 적어 오시거나 꼭 그러시길 바래요. 아니면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 카메라 스마트폰 꺼내서 카메라로 찍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 오시길 바랍니다. 자, 파일에 파일 탭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다음 계정을 클릭하세요. 계정을 클릭하셨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 버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숫자가 써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적어 오시면 됩니다. 2021인지 2010년인지 2016년인지 2019년인지 하여튼 그걸 적어 오시면 될 거예요. 자, 사진 찍어 오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 숙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내드리는 거 이거 꼭 수업 안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안 오신 분들도 꼭 숙제하셔가지고 타이핑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안 하시면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실 것 같죠? 절대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꼭 숙제해 오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